자, 그럼 이제 드디어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들을 시간 역시 순서대로 4단계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오프닝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강사님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료해 주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오프닝과 관련된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보죠. 자, 아무래도 참여 주민들은 이 강의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인 느낌을 보여주진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기보다는 뭐 센터의 필요에 의해서 참여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 주민들의 어떠한 모습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알았다가 아니라요. 어떤 상황이든 너그럽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공감대를 또는 포용력을 좀 여러분이 발휘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교육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먼저 선택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한테 2가지의 강의가 있고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선택해 보시라고 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할까요? 자, 하나는요. 여러분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재미가 좀 없답니다. 자, 그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강의는요. 평소 여러분이 별로 관심이 없는 내용인데 재밌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 어느 걸 선택하실까요? 물론 사람마다 선택이기 때문에 제각각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한번 강의 중에 이런 질문을 드려보면 그래도 좀 더 많은 숫자가 1번을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재미도 있지만 관심도 있다. 이 2가지가 다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그래도 자기한테 관심 있는 내용을 듣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교육이 우리 참여자분들한테 왜 중요한지를 먼저 좀 말씀해 주신 게 중요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재미난 사례를 한번 소개할까요? 자, 여러분, 중국의 유명한 가전 회사에서 만든 체중계입니다. 이 체중계가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엄청나게 대박이 났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자, 여러분, 이 체중계에는요, 숫자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에 60kg인 제가 올라갔는데 60kg가 아니라 100이라는 숫자가 뜹니다. 여러분, 그럼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럽겠어요? 그렇죠? 바로 비결은요, 킬로그램이 아니라 근으로 표시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단위지만 체중에서는,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게 허용되다 보니까 근으로 표시돼서 사람들을 더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참여자분들한테 이 교육이 왜 필요한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학습자들의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실 거니까 그런 부분도 좀 언급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미 기획 단계에서 준비하셨던 학습 목표 기억나시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사실보다는 좀 더 의미를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이라는 것보다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은 한번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경험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실 때 한참 올라가도 정상이 안 보이면 답답하시죠? 그럴 때 내려오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얼마나 가야 됩니까? 여러분, 내려오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조금만 가시면 됩니다. 별로 위안이 안 되시죠? 바로 모호한 것은 사람들을 답답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생분들한테 그냥 길지 않으니까 조금만 여러분 열심히 들어주세요. 이런 식의 모호한 얘기보다는요. 차라리 산길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죠. 30분만 올라가면 됩니다. 500m 정도만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오늘은 2시간 진행되니까요. 길지도 않은 시간이니까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보다는 의미. 마찬가지로 산에 올라가실 때 내려오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 준다면 좀 힘드시죠? 하지만 꼭 올라가 보세요. 정말 풍경이 끝내줍니다. 오늘 날씨까지 맑아서요. 정말 저 멀리 바다까지 보여서요. 정말 올라가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런 것처럼 아마도 참여자분들한테 이번 교육을 받고 나시면 여러분들의 활동에 정말로 도움이 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꼭 느끼실 거고요. 또 실제 일을 하시면서 그래, 내가 오늘 강의를 잘 들었어. 분명히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실 테니까요.
꼭 한번 열심히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식의 표현이 학습자들한테는 더 구미가 당기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사님을 소개하셔야 되겠죠? 근데 강사님을 소개하기 전에 어쩌면 전체적인 오프닝을 하기 전에는요, 강사님한테 시작해도 되는지부터 꼭 확인하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여러분이 먼저 말을 꺼내면 강사님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사님을 소개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주제와의 연관성을 꼭 좀 언급해 주세요. 왜냐하면 주제와 관련 없는 강사가 조금 더 관심을 끄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께 전달이 되는지를 강사님의 양력과 더불어서 얘기해 주신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박수 요청 당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가 진행 중일 때, 물론 업무가 바쁘신 탓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진행된다고 해서 여러분의 역할이 없는 건 아니니까 중간중간 사진을 좀 촬영해 주시는 것도 잊지 않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교육 분위기를 잘 모니터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하실 사항은요, 강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신다거나 그 다음에 교육장 안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는 조금은 교육에 방해가 되니까 그런 행동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강의가 끝났다면 당연히 감사 인사를 진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강사님에게 그냥 박수 부탁드립니다 보다는 오늘 어떤 내용을 강의해 주신 우리 강사님에게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내용이라든가 주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사항은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 참여자분들이 좀 수고했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신 건 좋지만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힘드셨죠? 여러분, 강사 입장에서는 정리하다가 이런 멘트를 들으면 내 강의가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 않았나? 재미없었나? 이런 식의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신 우리 참여자분들한테도 감사합니다 정도로 인사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인사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인사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교육은 변화를 전제로 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정한 교육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즉, 강의장 안에서의 교육은 끝이지만 실제 배웠던 것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현장에서 실천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마지막 클로징 멘트가 그런 실천을 위한 동기부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 중에 활용 점정이라고 있죠. 눈동자를 그렸더니 그림 속에 용이 하늘로 승천을 했더라. 뭐 이런 것처럼요, 아주 결정적인 한마디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의례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사를 한다거나 또는 의례적인 표현을 쓴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유행어라든가 명언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한번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이 뭔지 아세요? 멋지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그림을 누가 그린 건지 제목을 모른다면 사실 아는 척하기 힘드실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있지만 전혀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은 모르는 것과 다름이 없겠죠. 자, 이 그림은 아시다시피 크림트의 키스라는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알아야만 여러분의 역할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번 교육이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멘트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는 요새 운율을 많이 따지니까요, 내일을 잘 하셔야 내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운율을 살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더 예를 좀 들어드릴까요? 특히 우리나라 문법에는 대구법과 대조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대구법은요, 같은 형식의 문장을 2번 반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형식이죠. 근데 그걸 조금 더 사람들한테 인상 깊게 얘기하려면 앞, 뒤를 서로 대조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대표적인 한 2가지만 좀 설명드리면요. 혹시 아파트 생활하시는 분들은 층간소음 때문에 자주 보셨죠. 원수는 이웃이 될 수 없지만 이웃은 원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뜻하지 않게 동료분들과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요.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함께 가는 사이라는 걸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거라든가요. 그 다음에 우리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요,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일갈했던 얘기로 유명하죠. Stop talking. 이제 그만 좀 떠들자. Start doing. 이제 행동하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제 실천의 시간이 왔으니까요. 오늘 학습하신 거 잘 기억하셔갖고 현장에서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혹시 마무리에 들어간다면 조금 더 인상적인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지금까지 교육 중간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을 4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